안녕하세요, 뷰티한 박진호입니다. 이 화장품 마케팅이 다른 마케팅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고민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 첫 번째는 제품력 관련된 비포 앤 애프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자인 패키지 관련된 브랜딩,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화장품 마케팅이 뭐가 다르냐 했었을 때 이 지표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성분이겠죠. 좋게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이 업계에선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이런 업계의 지도를 가져갔었던 거였고, 올리브영에서 클린뷰티를 도입을 했었던 것도 그 지표를 가져가서 헤게모니를 갖고 가려는 그런 전략들이 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들을 좀 알아보려면 해외 클린뷰티, 비건, 이거에 대한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사실 있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회사는 크레도 뷰티. 이 크레도 뷰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도 뷰티의 시작은 1997년 당시 세포라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샤시 바트리와 애니 잭슨, 조니 레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세포라에서 다년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인디 브랜드들의 자신의 제품을 보여줄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그 중에서도 그들이 주목하던 브랜드는 바로 당시 관습적인 제품에서 사용하던 해로운 성분들이 제외한 2세대 브랜드들이었는데요. 사실 세 사람의 평소 화장품 시장의 규모와 인기에 비해서 내심 유해 성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제품을 보여줄 플랫폼이 필요하면서 해로운 성분을 제외한 2세대 브랜드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유통업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유해 성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크게 없었던 때이긴 했고요. 그들의 자본금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게 되었죠. 그렇게 17년이 지난 2014년 그들은 본격적으로 클린뷰티 소매샵인 크레도 뷰티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 첫 매장을 열게 됩니다. 크레도 뷰티는 201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는데요. 사실 크레도 뷰티는 첫 오픈부터 꽤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로 웨이스트 샵, 클린 뷰티 샵 같은 친환경 오프라인 마켓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이죠. 그 결과 현재 크레도 뷰티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 1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탄탄한 온라인층의 소비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소매업체인 세포라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했었는데, 세포라 매장 중 일부 공간을 크레도 뷰티와 협업하여 만든 클린 뷰티 존으로 조성을 하고, 클린 뷰티 존에 들어갈 제품들을 크레도 뷰티가 엄격하고 엄선하여 선별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제품은 크레도 뷰티의 세포라라는 배너를 달고 판매가 되었으며, 이 파트너십을 통해 크레도 뷰티는 미국 클린 뷰티의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도 뷰티는 현재 미국의 또 다른 거대 클린 뷰티 브랜드샤인 폴레인을 이런 경쟁사를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요. 폴레인은 크레도 뷰티가 단행한 첫 인수합병으로서 클린 뷰티의 초창기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두 기업의 만남으로 현재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양측에서는 크레도 뷰티와 폴레인은 처음부터 클린 뷰티라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양사의 합의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성과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크레도 뷰티와 폴레인의 본질이 같음을 강조하기도 했죠. 크레도 뷰티는 미국의 대표적인 클린 뷰티 소매샵으로 그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입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레도가 제시하는 클린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료 수급, 성분의 무결점, 재료 및 제품 제조, 재료의 안정성, 제품 수명이 다한 이후 잠재력, 영향력, 윤리학, 제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성, 불안정성과 안정성, 동물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죠. 또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수십 가지 금지 목록은 물론이고, 브랜드들에게 재료에 대한 구성표와 친환경 관련 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좋은 제조 프로세스를 따르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레도 뷰티가 폴레인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들은 표준 전달자, 그리고 이 사명 기반 뷰티 운동으로 이 업계를 끌어간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 사업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도 이 1950년대 아모레퍼시픽이 뜰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자체가 이 화장품 규제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던 것처럼 이 미국 상황에서도 법적인 부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되게 흥미로웠던 것 자체는 캘리포니아에
분야에서 턱식 프리 코스메틱 액트라는 법이 25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도가 폴레인 뷰티를 이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 헤게모니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갖고 갈 수 있게 지금 그런 만드는 전략들이 사실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은 이 클린 뷰티에 대한 그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자체는 세이프 뷰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책임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정확하게 의미 없는 클린 뷰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들의 지표, 그들의 헤게모니, 그들의 지표를 통한 이 세이프 뷰티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 이 뷰티 시장 자체가 해외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갖다 쓰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클린 뷰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마케팅 소재로 쓰이고 워낙 트렌드로 자리 잡긴 했지만 마케팅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소재는 맞지만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식약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법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뷰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는 박진호였고 뷰티왕 박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